안녕하세요. 저는 74세 김순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말하는 것도 민망하고 창피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용기를 내봅니다. 남편은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의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해서 건설업으로 사업을 키워 강남에 빌딩 하나, 아파트 두 채를 남겨주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평생 가족만 보고 살았습니다. 모든 일은 작년 나의 생일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중반의 과장입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전업주부고 손자가 2명 있습니다. 생일상을 받으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일 케이크를 자르던 중 며느리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강남 아파트 중에 하나 저희가 살면 안 될까요? 아이들 학군도 좋고 출퇴근도 편할 것 같은데요.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지금 저희 집은 전세인데 아이들 커갈수록 좁아서요. 어차피 어머님은 아파트 하나에 계시니까 나머지 아파트 하나 저희가 쓰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요. 어차피 빈집인데 우리가 관리하면서 살면 서로 좋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좀 급작스럽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어머님이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빈집 관리비만 나가는 것보다는. 관리비가 얼마나 나간다고 그래? 며느리는 즉석에서 계산기를 꺼내더니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여줬어요. 마치 이미 다 조사해온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들이 제 재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며칠 후 딸 예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말이죠. 엄마, 오빠가 어떤 얘기를 했다던데? 무슨 얘기? 강남 아파트에서 살겠다고 했다던데. 엄마, 그거 허락하시면 안 돼요. 왜? 오빠는 이미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도 많이 받잖아요. 나는 남편이 자영업자라 수입이 불안정한데 강남 아파트까지 오빠가 차지하면 너무 불공평해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둘 다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지 말이에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한방차와 건강식품을 한가득 들고요. 어머님, 이거 무릎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고맙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차를 우리며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린 아파트 건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사실 제가 부동산에 알아봤는데요. 강남 그 아파트 시세가 지금 15억 정도 된대요. 월세로 놔두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부동산까지 알아봤다는 건지. 그런데 어머님 혼자서 임대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살면서 관리해드리면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좋고. 그래도 갑자기 그런 걸 결정하기는. 그때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세금도 덜 내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벌써 상속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영아, 그런 걱정은 아직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요즘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혜진 언니도 나중에 똑같이 달라고 할 텐데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딸과 재산 분할까지 계산하고 있구나.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평소에 그렇게 효부인 척하던 사람이. 다음날 딸 혜진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언니가 어제 왔다가 뭔 얘기했어요? 아파트 얘기를 좀 하더라. 역시 그렇죠? 엄마,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원래 계산적이라고요. 딸은 숨을 고르더니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오빠는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대학교, 대학원 다 보내주시고 결혼할 때도 전세금 다 주셨고. 저는 뭘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아니에요. 제가 결혼할 때는 시집살이 힘들다고 참으라고 하시고 오빠는 며느리 눈치 보신다고 별채까지 따로 얻어주셨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까지 오빠가 다 가져가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애들 키우는데 사교육비에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적으로 변했을까요?
혜진아, 엄마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걱정을.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오해 생기지 않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제가 죽은 후 재산 분할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며느리와 딸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비싼 선물을 들고 와서 아파트 얘기를 꺼냈고, 딸은 엄마 몸 어떠세요? 라며 병원 가자고 졸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강남 아파트 전문가세요. 어머님 아파트 시세도 알아보시고 세금 문제도 상담받으세요. 중개업자는 정확한 시세표와 세금 계산서까지 준비해왔더군요. 어르신, 이 아파트 지금 15억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증여세를 생각하면 지금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누가 부동산업자 데려오라고 했니? 어머님 걱정되어서요. 혼자서 이런 일 처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때 딸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부동산업자 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동의도 없이 부동산업자를 데려와서? 혜진 언니도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잖아요. 뭘 알아야 한다고요? 이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지 언니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제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업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그만해. 둘 다 나가. 제가 큰 소리를 치자 모두 깜짝 놀라더군요. 부동산업자님도 나가세요. 아직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빌딩 등기부등본, 아파트 등기부등본, 예금 증서들. 평생 모은 이 재산들을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자 손녀까지 데리고 와서 말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자들이 안기니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슬쩍 아이들에게 말하더군요. 얘들아, 할머니 집 좋지? 나중에 우리도 할머니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요? 여기서 살면 학교도 가깝고 좋겠어요. 아이들이 순진하게 좋아하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거실에서 놀게 하고는 저를 주방으로 불렀어요. 어머님, 사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민호 아빠 회사에서 명예퇴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받으면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만 늦으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영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건데 지금 필요할 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너희가 물려받을 거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당연히 아들이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날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며칠 후 딸이 사위까지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평소에 거의 인사도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웬일인지.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수야. 어쩐 일이야? 딸이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세 사람이 앉더니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제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빚이 좀 있어요. 2억 정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억이나? 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있어요. 엄마 빌딩을 저희한테 증여해 주시면 그걸로 대출받아서 빚도 정리하고 사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빌딩을 증여하라고? 나중에 어차피 제가 받을 건데 지금 필요할 때 주시면 안 될까요? 전 오빠처럼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업만 잘 되면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노후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파트를 달라고 하고 딸은 빌딩을 달라고 하고. 언제부터 내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혜진아, 엄마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산 분배를 하자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고? 내가 남편 사업 실패한 게 내 잘못이야? 딸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요. 오빠만 편애하고 저는 냉대하고. 제가 어려울 때는 못 본 척하면서. 무슨 소리야? 오빠 결혼할 때는 차도 사주시고 전세금도 주셨잖아요.
저한테는 뭘 해주신 게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제가 누구한테 뭘 더 많이 해줬는지 계산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어서 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곳에는 충격적인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설득 중. 강남 아파트 15억 곧 좋은 소식 있을 예정. 댓글들도 가관이었어요. 언니 대박 부럽다 유유. 시어머니가 쉽게 안 넘어오지 않아?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깐깐해서. 언니가 평소에 효부여서 가능한 거야 화이팅. 더 충격적인 건 몇 개월 전 게시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일주기. 이제 본격적인 상속 준비 시작. 미리미리 알아봐야겠다. 세무사 추천받아요. 댓글에는 시어머니 혼자 두면 다른 곳에 재산 넘어갈 수도 있으니 빨리 손 써야 해라는 무서운 말도 있었고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이미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더 뒤져보니 딸의 SN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빌딩 임대료가 월 500만 원.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오빠는 강남 아파트 노리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 억울해 죽겠다. 제가 키운 아이들이 SNS에서 제 재산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더군요. 모두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해보니 세무사 사무실, 부동산 중개업체, 심지어 상속 전문 로펌까지. 어르신, 따님께서 상속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부동산 매매 상담을 신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상속세 절약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다면서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제 동의도 없이 이런 곳들에 상담 신청을 해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너 혹시 세무사한테 뭔 얘기했니? 아, 그게 엄마를 위해서 미리 알아본 거예요. 내 동의도 없이? 엄마,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세금으로 다 날라가요. 그래도 내 허락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제가 대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바보야?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며느리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너도 부동산 업체한테 뭔 얘기했니? 아, 어머님. 그냥 시세만 알아본 거예요. 시세만? 매매 상담 신청을 했다던데?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중에 파시려고 하실까봐 미리 좋은 업체 알아둔 거예요. 내가 언제 팔겠다고 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재산만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기로요. 다음 날 아들과 딸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겠다. 그래서 결정했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거야.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하얘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갑자기가 아니야. 한참 생각해본 결과야. 너희들은 벌써 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잖아? 이 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게 맞는 것 같아.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효력이 우선이잖아요. 남한테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지금까지 내 돈 없이도 잘 살았잖아?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 분배를 계산하고 내 동의도 없이 상속 상담을 받고 SNS에 내 재산 자랑하면서 친구들한테 부러움 받으려고 하고 두 사람이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SNS를 본 줄 몰랐나 봐요. 엄마,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그런 생각 안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며느리도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효부가 되겠어요. 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돈 생각하지 말고 엄마만 생각할게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만 해봐. 앞으로 1년 동안 내 재산 얘기는 일절하지 마. 그리고 진짜 딸, 아들, 며느리처럼 행동해봐. 그럼 다시 생각해볼게. 그 후 일주일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서로 상의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오늘 뭔 특별한 날인 줄 아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정확히 5년하고 3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제가 달력에 표시해뒀거든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날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하지만 며칠 후 딸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엄마, 오늘이 아빠 돌아가신 지 5년 3개월째 되는 날인 거 알아요? 같은 말, 같은 행동. 분명히 둘이 짜고 하는 연극이구나. 며칠 더 지나자 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휴가 받았어요. 오늘은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있을게요. 갑자기 왜? 그냥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하지만 계속 핸드폰만 보더군요. 30분마다 나가서 전화 받고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문자 확인하고. 민호야, 뭐가 그렇게 바빠? 아, 아니에요. 회사 일이 좀. 거짓말이라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화장실에 간 척하고 거실 문 뒤에서 들어보니 아들이 전화를 하고 있더군요. 응, 엄마가 아직 기부 얘기하고 있어. 근데 1년 동안 재산 얘기하지 말래. 지영아, 너도 계속 착한 척 해야 해. 혜진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1년 동안 참고 기다렸다가 제가 마음을 바꾸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후 며느리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정말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닭백숙 끓여왔어요. 어머님, 무릎 마사지 해드릴게요. 어머님, 같이 산책하실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거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는데 제 앞에서 봤더군요. 여보세요? 아, 부동산 아저씨. 네, 지금은 말 못해요. 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영아, 무슨 부동산 얘기야? 아, 그게 제 친구가 집 알아보고 있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외출한다고 하고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여기가 거실이고요. 방이 총 4개. 베란다에서 한강이 보이죠? 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시세가 15억은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어머님이 마음만 바꾸시면. 혹시 어머님께서 치매 기운은 없으세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직은 멀쩡하세요. 그런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벌써 제가 치매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 있죠? 당연하죠. 저희가 법정 후견인 신청하면 되니까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효녀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어제 약 드셨냐고 물어봤는데 안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약통 확인해보니까 드시고 난 후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 엄마, 본인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며칠 후에는 더 심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가셨었어요. 제가 왔을 때 보니까 가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를 쓰지도 않았거든요. 혜진아,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엄마, 왜 저를 의심하세요? 제가 엄마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딸이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 딸이 의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이분이 신경과 전문의세요. 한번 간단하게 검사 받아보세요. 갑자기 왜? 요즘 엄마가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걱정되어서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간단한 검사입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군지만 물어볼게요. 검사를 받는데 딸이 옆에서 계속 방해를 했어요. 엄마, 어제 제가 언제 왔는지 기억하세요? 어제 안 왔잖아. 봐요, 또 깜빡하세요. 저 어제 와서 같이 저녁 먹었잖아요. 의사도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가족분이 계속 걱정하시니까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 순간 딸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 후견인이 되려는 거였어요. 며칠 후 저는 집 서랍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제 통장이 하나 없어져 있었어요. 예금 5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었는데 급하게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일주일 전에 3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뽑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가족분이 대리 인출하셨네요. 딸분께서. 딸이 제 도장을 훔쳐서 돈을 뽑아간 거였습니다.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내 통장에서 돈 뽑은 거야? 엄마, 그게 내가 뽑은 거지? 엄마,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조금만 빌린 거예요. 빌렸다고? 내 허락도 없이?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또 제가 치매라는 식으로 둘러대는군요. 당장 갖다 놔. 엄마, 지금은 좀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돈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며느리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제 카드를 몰래 복사해서 200만 원어치 쇼핑을 했더군요. 카드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와서 알게 된 거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백화점에서 200만 원 결제 맞으세요? 저는 집에 있는데요. 며느리에게 따져 물으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명의로 손주들 옷 좀 샀어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돈인데. 나중에 너희 돈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어머님이 기부한다고 하셨지만 결국 마음 바뀌실 거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요.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자녀분들이 나중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분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일부는 자녀들에게 남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조건을 달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본인의 재산 중 80%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나머지 20%는 자녀들에게 상속하되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본인 생전에 진심으로 효도한 경우, 본인의 재산을 미리 탐내거나 도용하지 않은 경우, 본인을 치매한 자로 몰아가거나 후견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조건을 위반한 자녀는 상속에서 제외하며 해당 목도 사후에 기부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민호, 김혜진에게 너희들이 이 유언장을 보는 순간 이미 모든 건 끝났다. 너희들은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재산과 결혼했고 엄마의 자식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려고 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렴. 유언장을 작성한 후 저는 아이들을 불러서 마지막 연극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해주니까 마음을 바꿨어. 재산을 너희들한테 증여할게.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정말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효자 효녀로 살아봐. 그럼 그때 정식으로 증여 절차를 밟자.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일단 서류부터 준비해요. 증여세 계산도 해야 하고. 아니야. 1년 후에 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지영아, 너 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내가 1년 후라고 했잖아.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새언니 말이 맞아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죠. 혜진아, 너도 그래? 그럼 다시 기부할까? 두 사람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뜻대로 해요. 그 후 1년 동안 정말 재미있는 연극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와서 집안일을 하고 딸은 매주 안마를 해줬어요. 아들은 주말마다 와서 전구도 갈아주고 싱크대도 고쳐줬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짜라는 거려. 가끔 화장실에 간척하고 들어보면 이런 대화를 하더군요. 1년만 참자. 그럼 15억이야. 엄마가 마음 바꿀까봐 무서워. 절대 안 바꿔. 이미 약속했잖아.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어요. 아들, 딸, 며느리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했어. 약속대로 증여 서류야. 세 사람이 숨을 죽이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김민호, 김혜진에게. 1년 동안의 연기 수고했다. 하지만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여 서류는요? 증여 서류? 그런 건 없어. 이미 1년 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거든.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농담이죠?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다 기부했어. 너희들이 연기하는 1년 동안 말이야.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여기 다 적혀 있어. 그 안에는 며느리가 부동산업자와 나눈 대화 녹음, 딸이 제 통장에서 돈을 뽑은 증거, SNS 캡처, 그리고 의사와 짜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부동산업자한테 어머님이 치매 걸리면 우리가 대신 결정할 수 있다고 한 말 녹음해뒀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혜진아, 내가 내 통장에서 뽑아간 3천만 원 은행에서 CCTV 다 있어. 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야, 내가 1년 동안 15억만 참자고 한 말들 다 들었어.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늙고 무능해서 속이기 쉬운 사람인 줄 알았지? 하지만 엄마는 너희들보다 훨씬 똑똑해. 엄마, 말하지 마. 이제 끝났어.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그냥 남남이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지금 와서 1년 동안 연기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또 연기하려고?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 그럼 묻겠어. 내가 지금 당장 길바닥에 앉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도와줄 거야? 세 사람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 못하지? 그게 답이야. 저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접근금지 명령서야. 앞으로 너희들은 내게 500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돼. 전화도 문자도 편지도 하지 마.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동안 내 돈 없이도 잘 살았잖아? 그날 이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있겠죠. 하지만 소용없어요.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났거든요. 지금 저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달 기초연금과 임대료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전혀요. 진짜 혼자가 가짜 가족보다 훨씬 좋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도 듣고 이웃 할머니들과 등산도 다녀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기부한 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돈으로 고아원을 새로 지었다고 아이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구나. 가끔 아들이나 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키운 자식이 아니라 돈이 키운 괴물이었거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진짜 사랑과 가짜 관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74세에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이용할 권리는 없어요. 오늘도 저는 햇살 좋은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마지막에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다고.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주인인 삶을 사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